숭유억불이 극에 달했던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불교 말살 정책에 맞섰던 백곡 천흥대사의 행적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흥대사는 8천자에 이르는 조선시대 최고 길이의 상소문, 간패석교소를 왕실에 올려 봉은사, 봉선사 등을 지켜냈는데요.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천흥대사 간패석교소의 의미와 조선 후기 회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간패석교소, 불교를 뜻하는 석교를 폐하려는 국가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한 상소입니다. 조선 현종 2년인 1661년 백곡 천흥 스님은 폐불의 6가지 이유를 수많은 사례와 경전 등을 근거해 8천여 글자로 논파했습니다. 조선 500년 조정에 올라온 상소문 가운데 가장 깁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스님이 임금을 향해 상소를 올렸다는 자체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8,150자, 금강경이 한 5,000자 정도 돼요. 노자 도덕경도 한 5,0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150자면요, 상소문으로서는 책 한 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책 한 권 상소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양반이 참 의기가 있는 게 임금을 직접 겨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씁니다. 간패석교소에는 봉은사, 봉선사 두 절을 쇠망시켜서는 안 되며 자수원, 인수원 두 원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현종이 아들을 갖지 못한 후궁들이 비구니 스님이 돼 거주했던 자수원과 인수원을 폐지한 데 이어 봉은사와 봉선사까지 혁파려 하자 당당하게 붓을 든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불교는 승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했지만 이후 조정은 오히려 더 가혹한 불교 말살 정책을 폈고 이에 천흥 스님은 홀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봉은사, 봉선사 같은 데가 지금같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어른이 안 나섰으면 봉은사, 봉선사까지 폐지가 이미 조정에서는 결정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하고 반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웅성웅성 하니까 이제 더 시끄럽기 전에 이건 안 되겠다. 천흥 스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고승이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벽암 각성 스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에 가려져 있던 천흥 스님은 지난해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작년에 지금 봉은사에서 가을에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좀 이런 어른이 지금 주목을 잘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불교가 한번 이렇게 지금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른이야말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분이다. 선과 교는 물론 신익성의 집에서 유학까지 공부하며 내외전을 겸비한 천흥 스님은 1680년 김제 금산사에서 5일간의 대법회를 치르고는 입적했습니다. 천흥 스님의 행적과 사상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관련 논문이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패석교소에 담긴 호법의 정신과 기계는 이 시대에 되살려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